예,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도박 중독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특히 오타니 선수의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막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는 통역 사이 도박의 논란이 됐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타니 선수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잠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まずはじめに、僕自身は、何かにかけたりとか、誰かに代わって、そのスポーツイベントにかけたりとか、それをまた頼んだり、っていうことはないですし、僕の口座からブックメーカーに対して、誰かに送金を依頼したことももちろん全く、ありません。結論から言うと、彼が僕の、口座からお金を、盗んで、なおかつ、みんな僕の周りもそうですね、みんなに、嘘をついていたっていうのが、結論から言うと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이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걸기 위해서 자신은 그 베팅 업체를 거친 적이 없다. 누군가에게 송금을 해줬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고 일단 보내줬는데 나는 여기에 도박을 사이트는 걸 모르고 좀 보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문제가 좀 생겼죠. 예. 김하성 선수가 속한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오타니의 LA 다저스가 두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1차전 끝난 다음에 문제의 통역사가 구단에서 해고됐어요. 그때 구단이 밝힌 해고 사유가 예. 좀 전에 그 오타니 선수가 이야기한 바로 그 일인데요. 불법 스포츠 도박 업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예. 그 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타니 선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즉 오타니 선수가 그 불법 도박 업자에게 거액의, 즉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보니 통역사인 오타니 선수 통역사가 예. 그 돈을 몰래 보낸 것이다라고 구단이 파악을 해서 예. 이 10년 동안 함께 일한 친구와 가족에 가까운 이 통역사를 해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액수를 들으니까 좀 상당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그 통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했다고 보기엔 좀 액수가 좀 과한 거, 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오타니 선수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거는 도박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좀 해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간 거잖아요. 어쨌든 좀 공경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예. 본인은 관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 것이고요. 예. 사실 이렇게 논란이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통역사가 최초에 했던 이야기 때문인데요. 통역사는 자신이 도박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네. 이제 도박 빚이 급격히 늘었고 그 사실을 오타니 선수에게 고백을 했더니 오타니 선수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대신 갚아줬다. 네네. 그래서 네. 자신이 통역사가 직접 보는 가운데서 예. 오타니 선수가 그 불법 도박 업자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네, 라고 처음에 언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이 맞다면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60억이 네. 너무 큰 것 같다고. 그럼 그렇죠. 그게 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모르고 그냥 송금했다 60억을?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는 송금을 한 적이 없다. 통역사가 나 몰래 내 예. 계좌에 접근을 해서 그 도박업자에게 불법적으로 이체를 한 것이지 나는 절대로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것이죠. 그 통역사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했던 말이 네. 그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걸 또 약간 상황이 좀 이렇게 엉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이 오타니 거죠. 선수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 소지도 있고요. 또한 예. 미국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박인 거를 알고 송금해줬다면 네. 이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본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습니다만 예. 혹시라도 오타니 선수가 직접 도박을 했다면 또는 두 번째 이 통역사를 통해서 대리 도박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통역사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면 그것도 이 통역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 불법 도박업자에게 직접 송금을 해주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불법 도박업자의 도박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오타니 선수의 해명처럼 예. 이 통역사가 오타니 선수 몰래 한 일이라면 몰래 계좌로 접근할 수가 있나요? 몰래 한 일이라면 사실 피해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 이 통역사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예. 일본에서 처음 프로 선수 생활을 하던 2013년부터 함께 일을 한 사이입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동안 가족에 가까운 관계로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송금했다는 그런 주장도 뭐 그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오타니 있어 선수가 보입니다. 지금 해명을 하는 거고. 네, 오타니 선수와 구단 측의 그럼 입장이죠. 초반에 저 통역사가 네. 왜 오타니가 도와줬다는 사실을 왜 얘기를 했을까?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한테 좀 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사실 예.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역으로 추정을 해서 이제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통역사가 말한 것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두 번째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오타니 선수의 어떤 이름을 좀 들먹이면서 그렇다면 더더욱 예. 배신감이 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타니 선수는 굉장히 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고 또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또 오타니 선수의 팬들 역시 예. 이 통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좀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타니 선수 얘기 들어봤고요. 도박 논란에 빠진 월드 스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브루노 마스인데 최근에 브루노 마스가 이 소득보다 많은 돈을 도박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소득이 어마어마한데 도박 빚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한번 예. 나왔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리조트와 계약을 맺고 공연을 하는데 공연할 때마다 그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도박 빚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00억 원이다. 600억 원. 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연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약 1,200억 원이라는 거죠. 1,200억 원. 네, 그러니까 이 도박빚을 이제 고려하면은 야 이거 버는 거보다 몇 년 동안의 도박빚이 더 큰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뭐 본인이 스스로가 뭐 도박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네네. 고백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도박 중독에 빠졌고 그때 이걸 잘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도가 진실 아니냐라는 여론이 꽤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업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브루노 마스가 우리 그 리조트에서 카지노에서 예. 도박을 하고 빚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음.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도박 빚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예. 브루노 마스 역시 자신은 이제 도박 빚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보 또는 해프닝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상황 좀 살펴보죠. 네. 도박 중독이 굉장히 요즘 심각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네. 사실 통계 수치를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만 한번 좀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최근 4년 동안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즉 2018년에는요 이게 1,2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이제 2022년에는 91.2%가 늘어서 약 2배가 된 겁니다. 2,000명 넘는 사람이 도박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인데요. 사실 이게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숫자이기 때문에 예. 환자임에 도박 중독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그런 숫자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 것이죠. 특히 2030 세대의 도박 그 환자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최근 소식으로.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아버지한테 도박 자금을 빌려달라고 연락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자 중에 30대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20대예요. 그 정도로 2030이 굉장히 좀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한 거예요. 신고해서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속까지 되고요. 그 이유가 제목이 뭐냐면 상습 도박 그리고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스토킹이요. 네. 그럼 이게 왜 어떤 이유로 스토킹을 한 것이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한 겁니다. 나 도박해야 되니까 도박 자금 더 빌려달라라고 한 것인데요.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에 무려 1,500번에 걸쳐서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또 단순히 도박 자금이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예. 주식 투자하겠다, 뭐 가상화폐 투자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을 명목으로 통해서 했다는 네, 거예요. 한 것이고 그게 17억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짜 이제 그 투자 내역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는데요. 예. 연락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송금을 해서요. 소액을 송금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정말 10대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도 심각한데 네. KBS가 취재해본 결과 10대 청소년들 도박에 가상 계좌가 악용되고 있는데 관련 실태를 더 들여다봤더니 편의점에서 은행 계좌 없이도 입금이 가능한 모바일 앱이 문제였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도박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도가 없어졌을 때 저한테 이게 편하다고 이거 쓰라고 알려줘서 그 이체할 수 있는 한도도 있고 더 하고 싶은데 막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막 그냥 불편하잖아요. 어플 쓰면은 일단 이체도 그냥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그 미성년자잖아요. 가입 조건 X, 승인 전화 X. 미성년자 애들 중에 부모님 명의로 핸드폰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써야죠. 정말 곳곳에 사회 곳곳에 허점이 많군요. 네. 10대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 초중고생 400만 명 좀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무려 19만 명이 도박 중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5%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결국 작년에 범정부 대응반을 꾸리고 도박 사이트 차단, 또 광고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예. 젊은이들의 도박 중독 심각성 살펴봤고 최근에는 강원도 영원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뭐 화투 많이 치시죠. 어르신들. 네. 그런데 이 판돈이 80만 원? 그래서 무더기로 검거되는 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60대에서 80대 주민 10여 명이 모여서 집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판돈이 79만 원이었고요. 다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도박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4일 전에 18명이 잡혔는데 예. 그때 잡힌 사람 4명이 4일 후에 또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또 도박을 하다 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어르신들은 뭐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뭐 화투놀이 많이 하고 하시는데 뭐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놀이인지 이게 좀 네. 경계가 좀 애매한 측면도 있고 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면. 그렇습니다. 도박을 했다고 해서 다 범죄는 아닙니다. 즉 예. 우리 법상 처벌 기준이 있는데요. 예.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친다면 사실 뭐 재물을 걸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범죄는 아닙니다. 처벌받지 사례로 않습니다. 보면서 따져보기 위해서 네네. 화면을 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보면서 좀 네, 얘기 제가 들어보죠. 저 두 명 중에 예. 두 경우 중에 A 씨하고 B 씨. 네네 어느 경우에 도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겠느냐. 먼저 A는요. 예. 네, 재미삼아 점당 10,000원 화투를 친 대기업 회장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예. 재산이 많은.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습적으로 점당 100원. 그러니까 뭐 규모는 100분의 1이죠. 네. 이 점 100 화투를 친 일용직 근로자. 예. 소득이 A와 B의 차이가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자, 이때 어느 쪽이 도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크겠느냐? 어떨까요? 그 도박 자금으로 치면은 네. 대기업 회장이 훨씬 많은데 100배인데 그렇죠. 네. 그 두 사람의 어떤 소득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네. 거기서 좀 뭘 좀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시오락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예. 도박의 시간, 장소, 또 판돈의 규모, 또 한 판에 얼마를 걸었는가 등도 있습니다만 이제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우리 법원은 이 일시오락의 정도를 따지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네. 중독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거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예. 예를 들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하는 한 판에 10,000원의 도박과 또 재산이 충분하지 아주 많지 않은 사람이 한 판에 100원의 도박을 따져보면은 예. 뭐 한 판에 건 돈만 따지면은 뭐 평가가 쉽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정도 큰 규모도 도박이 아닌 오락일 수 있지만 또 재산이 적은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액수의 도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예. 대법원의 판례 경향을 알 수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도박 중독 문제까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